네, 안녕하십니까. 시와 책의 서진영입니다. 네,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상입니다. CEO, 시대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시대가 원하는 지혜를 드립니다. 네, 저희 서진영 박사의 CEO와 책에서는요, 평소 여러분께서 만나고 싶었던, 궁금해했던 성공한 CEO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직접 추천하신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과 지혜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저희를 도와줄 멋진 한 분이 더 계시죠. 맞습니다. 영어로 강의도 하시고요. 책도 네. 발간하셨어요. 아주 네. 지적인 개그맨이십니다. 김영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김영철입니다. 네. 책 2권 냈을 뿐인데. 두 권씩이나. 아, 네. 네. 아마 개그맨 중에서 네. 가장 이 서진영 박사의 CEO와 책 가장 네. 어울리는 개그맨이 아닐까 아, 네. 제가 뽑혔더군요. 네. 열심히 저희 활약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서진영 박사의 CEO와 책 첫 방송입니다. 그러니만큼 오늘 처음으로 모실 CEO분이 궁금한데요. 박사님, 힌트를 좀 주시죠. 이상희 아나운서 노래방 좋아하세요? 그럼요. 네,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손이 가요, 손이 가. 네, 이 노래 하면 떠오르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네. 식품 종합 회사 농심의 손욱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네. 그런 역할은 보통 제가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땡땡 깡에 손이 가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 네, 아니 제 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네. 자, 오늘 그럼 진짜 그 농심 회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이 두 분의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그만큼 방송이 또 재밌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모실 CEO분은요. 바로 주식회사 농심의 손욱 회장님이신데요. 어떤 분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난 뒤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늘 서민과 함께해온 국내의 대표적 식품회사 농심. 국내 시장을 넘어 전 세계인에게 한국의 매운맛을 알리고자 달려온 지난 50여 년. 어느덧 농심은 한국 식품을 대표하는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다. 세계 인류를 향해 화려한 비상을 꿈꾸는 그들. 그 중심에는 항상 변화를 꿈꾸는 이 남자, 손욱이 있다. (1945년) 경상남도 밀양의 한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손욱. 어린 시절 그는 여느 또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성장기를 거쳤다. 많은 시간이 흘러 그 평범했던 어린아이는 어느새 나눔과 배품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하는 사회의 큰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것은 남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며 남에게 존경받기 위함도 아니다. 그저 그것이 그에겐 참된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과연 그는 평소 어떤 모습일까? 손욱 회장의 업무실. 그 모습은 소탈한 주인과 꼭 빼닮았다. 책장 속에 늘어선 수많은 책들. 그에게 독서는 취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CEO 중에서도 손꼽히는 독서광인 손욱 회장. 책을 가만히로 읽으라는 것이 독서에 관한 그의 평소 지론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독서량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것은 독서 습관이다. 힘을 발라고 읽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기가 다 빠져나간다는데.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그 기가 안 나가. 책이야말로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려온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 고생 없이 손에 넣은 물건은 소중하지 않은 법이거든. CEO 손욱. 오늘 그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그러면 농심의 손욱 회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손욱 회장님 어서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네, 나오시면 네.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앉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들어오실 때 보니까 키가 아주 훤칠하세요. 저희 그 어머님의 연배신데 어리실 적에 뭘 많이 드셨습니까? 아, 어려서부터 국수를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아, 국수를 이제 국수에 그 국수가 이어져서 지금 이제 라면 회사의 CEO가 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요.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시는 것은 어떤 쪽에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이 고객들이 제일 원하는 걸 하려고 네. 애를 쓰고 있죠. 네. 네. 고객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겠죠. 네. 그걸 바로 이루는 게 장수식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건강과 예, 행복. 더 좋은 예. 장수식품 만들려고 더 좋은 재료, 예. 더 좋은 기술, 예. 더 좋은 인재를 네. 찾다 보니까 어. 이 밤낮이 없네요. 네, 아, 아유 알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그 우리 저 손욱 회장님께서는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네. 그 경영학 저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그 CEO로 알려져 계신데요. 가장 좋아하시는 본인이 쓰신 그 저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삼성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혁신 사례들을 가지고 사실은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나누려고 이제 한 권 한 권을 쏘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제 집대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 그게 바로 12지 경영이라고 아, 할 수 12지 있습니다. 경영학. 예, 예. 12지 경영학의 경우에는 그 새해를 맞을 때마다 각디 동물에 대한 연구를 하신 끝에 발간한 책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어떤 책인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회장님. 예, 그것은 네. 그 12가지 동물을 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정했을까? 왜 그런 순서로 정해졌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그 연말이 되면 그 예. 다음에 신년사를 준비하면서 네. 예. 다음에 띠동물을 가지고 그 동물의 특징이나 와. 전설이나 이런 것 네. 중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네. 이 노력을 했는데요. 네. 그걸 한 9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네. 아, 이 순서 속에 네. 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구나. 음. 한 동물 한 동물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예. 교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정리한 것이 바로 12지 아. 경영이죠. 와. 그러면 네. 얘기 듣다 보니까 회장님 저 같은 경우는 호랑이 띠거든요. 예, 지금 그 12지 12개 동물 얘기했는데 네. 제 삶을 어떻게 경영하면 좋을지 전 아직 내 삶은 주인공은 나야 이렇게 노래는 하지만 아직 제 삶의 CEO는 제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예, 이 호랑이는 네. 새끼를 낳으면 그 절벽 밑에 던져서 그 올라오는 그 새끼만 키운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네. 살아남을 수 없는 건 버린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용단을 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런 이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과감한 네. 의사결정. 과감하게. 한번 네. 그 결정을 했으면 네. 그에 대해서 이 도전을 해서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노력, 전력을 그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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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영철 네. 씨는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호랑이의 기백을 가지고 공부도 아주 잘하시고 네. 경영도 잘하시고 특히 아주 책을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네. 아, 보내 또 잘난 척이 돼버렸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시구나. 저희 오늘 회장님 모시고요. 지금 직접 지으신 저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만큼 오늘 손 회장님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추천하실 책은 어떤 책일지가 기대가 되는데 회장님 어떤 책을 권해 주실런지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한 책은 네. 그 서육입니다. 손홍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서유기를 추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서유기는 그 명나라가 네. 그 멸망하기 한 100년 전에 쓰여진 네. 책입니다. 네. 명나라가 건국하고 1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온 나라가 부패하고 또 이 무능한 관리들 때문에 아주 혼란에 빠지게 돼서 나라가 네.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식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이 어떤 교훈을 남겨야 되겠다. 네. 모두 깨닫도록. 그래서 이제 서유기에 나오는 삼형제의 교훈을 그 가지고 네. 이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삼형제 이름이 바로 오공, 네. 그 오능, 오정입니다. 네. 그래서 손오공, 네. 사오정, 네. 저오능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팔계.
그렇지. 예, 저팔계가 이름이 원래 원홍. 저오능입니다. 네. 이 손오공은 오공이니까 오만한 마음, 자만심을 버려야 된다. 네. 이런 뜻이고요. 오능은 능력을 알아라. 분수를 알아라. 분수에 알아라. 넘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사오정은 네. 깨끗한 것을 깨달아라. 항상 정직하고 네. 도덕성 있게 살아야 된다. 아.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네. 반드시 명나라는 다시 살아날 수 참 있다. 이런 깊은 뜻이 교훈이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회장님 근데- 혹시 영철 씨 서유기 읽어보셨어요? 그 저는 지금 저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유기를 추천하셔서 깜짝 놀랐던 게 네. 저만 그랬나요? 전 만화로 봤던 기억이 먼저 나는데 네. 예, 책을 제대로 잘 알고 읽어야 되겠네요. 네. 아, 깊은 뜻이 있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손 회장님께서 추천하신 서유기 과연 독자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끝없이 달려온 인류의 약진. 그 속에서 고전 문학은 인류와 각 개인에게 과거의 메시지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북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서유기처럼 말이죠. 만화, 영화, 드라마, 연극까지 서유기는 실로 동양 문화권에서는 최고의 히트를 친 문학 작품입니다. 무려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유기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어린 아이들에겐 상상의 나래 속에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모험과 재미가 그 이유일 것이고, 어른들에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져 있음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즉 서유기는 소설인 동시에 인공의 성공학에 대한 교훈서인 것입니다. 하루는 쉬고 있는 손오공에게 어떤 사람이 초능력을 보여달라며 부추겼다. 칭찬을 듣자 신이 난 손오공은 제주를 부리며 주위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모습을 본 열애는 손오공을 꾸짖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능력은 잔재주에 지나지 않으며 갓난아이가 주위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짝짝꿍과 다를 것이 없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손오공과 같은 과오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칭찬받기 위해 춤추는 고래는 점점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이처럼 부질없다면 또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적지를 정찰하고 오라는 삼장의 명을 받은 저팔계. 하지만 내가 돌아가면 사부님은 요괴가 있느냐고 물을 게 틀림없어. 그러면 나는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지. 어떤 산이냐고 물으면 진익산이라고 하고, 동굴이 있냐고 하면 돌로 된 동굴이라고 해야지. 혹시 어디서 본 듯한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조직에도 둘러보면 한두 명쯤은 있을 법한 모습들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조직의 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한 남에게 칭찬받기 위한 삶, 그것이 부질없고 비루하다면 지금과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아마도 가치 없는 삶일 것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그 힘을 제대로 혹은 올바르게 발휘하지 못하는 손오공과 저팔계.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로 묶은 것은 일행 중 가장 무력한 삼장법사였습니다. 어느 날 사람으로 둔갑한 요괴를 단칼에 처치한 손오공. 하지만 삼장법사는 칭찬은커녕 가장 믿음직하고 뛰어난 손오공을 내치는 아둔함을 보여줍니다. 세 사람이나 무고한 백성을 죽인 너를 더 이상 내 제자로 둘 수 없다. 썩 없어지거라. 마지막으로 작별의 예는 올리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등지고 서서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악한 사람의 예는 받지 않는다.
여기서 이처럼 삼장의 무능함은 그의 절정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대목은 그가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구제의 대의를 세우고 천축국의 불경을 얻기 위한 삼장에게 살인이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의 선을 위한 투철한 목적의식. 만약 삼장에게 그것이 없었다면 훗날 자신을 내쳤던 스승에게 손오공이 다시금 돌아왔을까요? 삼장의 리더십 속엔 아름다운 향기가 스며 있습니다. 진정 이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는 삼장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당신만의 손오공, 그리고 당신만의 삼장을 찾는 사람에게 오늘의 책 서유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요 서유기 하면은요 뭐 모험 소설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바로 서진영 박사께서 네. 이 서유기와 관련된 짧은 강의를 또 들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서유기 다 아시죠? 서유기 안 읽으신 분 계신가요? 방청객 중에 혹시 계세요? 서유기 안 읽으신 분? 다 들어는 네. 보셨잖아요. 네, 아, 안 다 읽었던 아시죠? 분들은 아마 네. 만화라도는 다 봤을 예, 겁니다. 다 봤을 겁니다. 근데 서유기에 대해서 많은 그 내용들이 전해집니다만은 정말 서유기를 경영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오늘 그 손욱 회장님께서 직접 서유기를 이렇게 여러 권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 판본이 있습니다. 그 동양 판타지 서유기라는 책도 있고요. 논술 대비 서유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읽고 싶은 어린이 서유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서유기가 존재하죠. 그럼 이 서유기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 삼장법사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인도로 떠났죠. 그 당나라 시대 때 인도까지의 그 멀고 먼 길을 만나면서 요괴를 만나기도 하고요. 금각도사, 금가강, 은광왕을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산들을 넘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넜습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게 뭡니까? 목표의식입니다. 경영은 목표의식입니다. 명확한 목표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기업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손오공의 그 서유기의 삼장법사는 바로 그 목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서유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방청객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유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서유기의 주인공은 삼장법사 아닙니까? 아, 예. 아까 삼장법- 말씀드렸듯이 예. 삼장법사가 인도로 떠났습니다. 네. 거기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입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주인공이 손오공으로 압니다. 또 손오공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손오공이라는 그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그 팀을 만든 사람은 삼장법사입니다. 그 팀을 이끌고 가는 리더는 손오공입니다. 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많은 기업인들, 물론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은 기업인을 모실 겁니다. 소유 경영자, 오너 경영자라고도 하죠. 전문 경영인도 모실 겁니다. 그런데 손오공은 그 당나라 시대의 전문 경영인의 대명사입니다. 삼장의 팀 속에 들어가서 그 삼장을 모시면서 많은 동생들과 함께 그 아주 힘든 그 저팔계와 사오정과 함께 길을 떠나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 자기 길을 같이 가줍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만약에 손오공은 권두운을 타고서 천축국에 가려면 1시간도 안 돼서 갈 거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혼자서 다녀오지 않고 팀의 리더로서 전체 팀을 이끌고 가죠. 그것이 바로 전문 경영인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참 많이 손욱 회장님께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오공은 어떻게 그 팀을 이끌었을까? 근데 그 팀이라는 게 보통 팀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모시기 힘든 사람이 삼장법사였습니다. 힘들다고 투덜대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나는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고 주저앉기도 하고 근데 그 삼장법사를 모시고 갑니다. 어떤 때는 자기를 막 신뢰하지 않고요. 저쪽으로 쫓아보낼 때도 맞아, 있고 맞아. 그런데도 모시고 갑니다. 이 저팔계란 놈은요. 얼마나 이 욕심이 많은지
먹을 것만 있으면 가가지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먹을 그죠? 거 있으셔? 그렇죠. 그다음에 사오정은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너 사오정이지 그러겠습니까? 말 못 알아들어요. 냉장고. 예. 근데 물론 이제 사오정은 원래 서유기에서의 캐릭터는 그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동생들이죠. 거기다 용마까지. 자, 이 팀을 이끄는 손오공이 본 각각의 구성원들은 너무너무 다양한 자기 개성을 가진 팀원들이었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그 팀을 이끌어가죠. 그 인화의 힘이 서유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서유기에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예, 와, 멋진 강의. 저는 정말 와 박사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쪽집게 우리 과외하듯이 저 책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쫙 잘 해주셔가지고 네. 박사님 같으세요 갑자기.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손욱 회장님 강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말아요? 네, 정말 회장님 강의가 네.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와닿는 네. 강의입니다. 다음번에 한번 꼭 기회를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 네. 회장님께서는요 항상 본인을 손오공의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손오공에? 사실은요. 네. 왜 그러신 거죠, 회장님? 저는 그 네. 손오공을 좀 닮아라, 닮자 이런 아까 네. 이 강의에서 들은 것처럼 이게 닮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성씨시네요. 예, 같은 네. 그렇죠. 우리 조상의 미처 몰랐는데. 얘기도 하고 제가 띠가 또 원숭이 띠입니다. 그 인연이 보통이 아니죠. 네, 네. 그러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손오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호기심도 많고 네. 모험심도 많고 도전 정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에서 태어난 네. 그 원숭이지만 네. 폭포를 넘어 들어가갖고 수렴동을 찾아내고 어. 그 원숭이들의 왕이 되죠. 네. 그것도 안주하지 않고 멀리 떠나서 수보리 조사를 만나서 돌을 닦아가지고 이 하늘나라까지 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광상제를 보고 옥광상제 무능하다 나와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네. 그런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아,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회장님께서 손오공의 이 머리띠, 예. 머리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이, 박사님 그나저나 네. 방금 좀 우리가 배웠는데 네. 머리띠는 좀 박사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금고아라고 금고아라고 예. 나왔잖아요. 예. 아까 금고아. 강의 되게 멋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금고아. 예, 예. 다시 말씀해 좀 더 주시죠, 멋있게 박사님, 오늘 그러면요. 영철 씨가 나왔으니까 네. 제가 좀 더 유식한 말로 하죠. 그 손오공의 그 헤어밴드. 헤어밴드. 예, 헤어밴드에 대해서. 괜찮다. 헤어밴드 괜찮다. 네. 그 헤어밴드 금고아. 네, 금고아. 그 금고아의 의미가 뭐죠, 회장님? 이 손오공이 그 자만에 빠져 있던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500년 동안 오행산에 갇혀가지고 반성을 하지요. 오행산.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관세음보살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삼장보살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자만심, 오만한 마음이 그 나오는 거예요. 오공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네. 막 날뛰죠. 네. 그럴 때마다 삼장법사가 이 주문을 외워가지고 네. 이 머리띠를 좋아서 이 자제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네.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 오만심에 빠질 수도 있다. 항상 경계해라. 네, 그런 뜻이 항상 있습니다. 경계하라. 예, 금고와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예, 네, 우리도- 자유는 좋지만 방종은 안 된다. 예, 바로 그래서- 그런 뜻이죠. 사실 네. 자만에 대한 경계심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무실에 또 직접 갖추고 있는 계영배가 있다고 또 말씀을 계영배. 드렸습니다. 네. 예. 잠깐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금고화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계영배를 가져다 놨습니다. 네. 그 드라마 상도에 예. 나왔던 임상옥이 늘 아끼던 것이죠. 네. 술을 따르는데 이 7할 이상 따르면 술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게 나는 부족하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네. 그런 것이죠. 자만에 대한 경계와 또 겸손에 대해서 손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추천하신 책 이 서유기를요. 특별히 권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신가요? 특히 저는 그 어린이들에게 권하고 네. 싶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를 위한 책을 많이 모험심, 가져오셨어요. 네. 도전 정신, 네. 그리고 무언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탐구하고 예.
그리고 이 삼형제가 사이좋게 협력하고 또 선생님 말씀 또 잘 따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애부터 사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네. 네. 저는 읽고 나니까 막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네. 저도 금과 얘기 생각나고 좀 자만과 겸손을 항상 네. 늘 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아까 시작하면서 평소 그 독서 습관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책을 가만히로 읽으라라는 얘기를 그죠? 얘기를 하셨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네. 가만히요? 저희가 흔히 그래서 얘기하는 저도 그 그걸 보면서 가만인가요? 잘난 척을 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도 네. 당최 모르겠어요. 가만히에 책이 적혀 있는 건지 왜 책을 가만히로 읽으라고 하는 아니 건지. 책을 읽을 때는 가만히 읽으라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고정해 주시고요. 박사님 금고와 갖다 드려라. 회장님 그 가만히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으신 건가요? 사실 그 한 사람이 그 한 나라에서 이제 최고가 되려고 그러면 네. 한 2,000시간 공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2000시간.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이 되려고 그러면 한 네. 10,000시간을 공부하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도 네. 이 10년간 약 한 10,000시간 훈련을 하니까 네. 세계 정상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10년의 법칙,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네. 말들을 합니다. 근데 2,000시간 동안에 우리가 책을 몇 권이나 읽을 수 있을까요? 10시간에 한 권을 읽는다면 네. 한 200권 네. 되겠죠? 그러네요. 200권이면 서너 가마 되겠죠. 세계 제일이 되려고 그러면 네. 한 20가마쯤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20가만히 그러니까 읽어라. 뭐 한두 권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가만히로 읽을 생각을 해요. 가만히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만히로 책을 읽어라. 네. 책을 많이 읽을 것을 권유하셨는데요. 그럼 여기서요. 이 바쁘신 가운데 손 회장님께서는 평소 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집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농심의 모든 새로운 라면들이 탄생하는 제품 연구소. 하얀색 가운을 걸친 연구원들이 제각각 주방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통의 연구실과는 사뭇 다른 풍경들. 연구원들은 실험기구 대신 주방 기기와 씨름을 하고 있다. 점심시간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설마 아무리 라면을 좋아한다지만 점심도 라면으로 먹을 생각인 걸까?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식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주세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회장님과 시식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이요? 예. 오늘은 손욱 회장의 시식회가 있는 날. 잠시 후 손욱 회장이 연구실을 찾았다. 아마 대한민국 CEO 중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손욱 회장이 아닐까. 너가 앉아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 어떤지 뭐 안 먹어봤지? 응? 앉아봐. 어떻게 생각해요? 제일 맛있는 거 4개 중에 4개 중에 3개. 지금 날씨가 덥기 전에는 이걸 많이 찾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좀 많이 날씨가 덥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원하고 이렇게 막 시원한 거. 예. 그 여성분들하든가.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 세 사람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르는 거죠. 여기 이제 6사람이니까 6사람 먹다가 5명 죽어도 모르는 마음. 라면 시식회가 끝나자 손욱 회장이 찾은 곳은 스프 연구실. 한 기업의 경영을 총괄하는 CEO지만 지금만큼은 평범한 라면 미식가로서 연구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신라면에 마늘 4쪽 넣고 삶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그러면서 처방이 되면 내보고 로얄티 내라고. 네.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들을 모아놨지. 농심의 음식문화 도서관은 손욱 회장이 바쁜 틈을 타 자주 찾는 곳. 거의 600년 전 자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최근까지 모든 그 식품에 관련 자료들은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식품회사의 CEO이자 책을 좋아하는 손욱 회장에게 이곳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곳.
이런 손욱 회장의 모습은 사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샘물 같으신 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새로운 게 뭔가가 이렇게 깊은 곳에서 이제 올라오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새로워지시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회장님은 호랑이 선생님 같습니다. 다정다감하신 면도 있고 그래서 친근하지만 가끔은 치밀하거나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는 게 선생님같이 무서울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발전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고 더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 더 많이 듭니다. 아, 예, 잘 봤습니다. 네, 근데 회장님 중간에 보니까 우리 손욱 회장님을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직원이신데 그렇게 무섭게 대하시나요? 아니, 이거는 회장님 아니고 방청객 중에 농심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저쪽 여쭤봐야 되나? 근데 어디를 여쭤봐야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전혀 그런 인상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푸근하시고, 네. 근데 호랑이가 다 무서운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상한 호랑이. 그렇죠. 네.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근본 원인 또는 근본을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5번 왜를 해라. 그건 왜 그렇지? 또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하다가 한 2-3번 하고 중간에 그치는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까지 가도록 이제 강요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호랑이 같다. 이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5번 외로 끝까지 파고들어라. 네. 그런데 회장님 아까 집무실 저희 풍경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세종대왕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뭐 존경하시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세종대왕에게서 배울 점이 있어서 또 이렇게 걸어놓으신 건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 모든 것을 세종대왕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그 리더십. 그거는 한국형 리더십의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세종대왕의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창조 정신, 그 모든 것들은 정말 그 조선 500년에 가장 그 잘 사는 시대를 만들었던 그리고 과학기술에서 전 세계에서 최첨단 과학기술 국가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세종의 리더십이었죠. 그래서 그 세종의 리더십을 어떻게든지 실현을 해보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저희들은 보통 보게 되면은 그냥 세종대왕 하면 치국이 또 더 크게 한글 이런 그 생산품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회장님께서는 그 생산품을 만들어낸 그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리더십 그리고 그 근원적인 것을 더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뭐 궁금한 걸 질문하고 계신데 다들 이 질문들을 안 하셔서 제가 해야 되나 싶어서 어떤 질문이신데요? 그래도 농심 우리 회장님을 모셨는데 집무실 풍경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라면 그 질문 안 할 수가 없네요. 라면 우리 회장님도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죠. 직접 이렇게 끓여도 드시고 하세요? 아, 저는 뭐 군대에 있을 때 처음 라면이 나왔거든요. 진짜 맛있잖아요. 그때는 뭐 이 하루에 아마 2그릇씩 먹었을 겁니다. 2그릇 살찌실 텐데. 그 당시는 전부 다 말랐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영양 보충할 수가 없어서 라면이 뭐 최고의 음식이었죠. 군대 때 키가 크신 건가요? 라면을 2그릇씩 드시면서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왜 라면 먹으면 뭐 키 큰다 뭐 이런 얘기 속설도 있긴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죠. 근데 라면은 뭐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럼요. 지금도 저도 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라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아까 그 화면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스프 연구실 참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는 말하면서 좀 재밌어요. 혹시요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스프나 맛도 이 라면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마 아무도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뭘 먹든지 다 맛있다고 먹으니까 이 스프를 개발할 때는 아, 이런 스프 맛이라야 된다는 것을 정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쳐서 그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또
이 테스트를 하죠. 네. 그걸 다 통과해야 되니까 네.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또 고객 중심의 어떤 경영을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회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막 톡톡 튀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장님. 글쎄요, 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근데 어떤 그 목적, 어떤 네.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네. 이 책을 보다가도 대목이 툭 튀어나오고 신문을 보다가도 네. 어떻게 기사가 탁 그 맞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네. 길을 가다 이 광고판을 보다가도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우연히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네. 그 속에서 찾아지기도 하고 와.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필요한 것이 네.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한 것을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면 네. 이 답이 사방에 널려 있다고 그럴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그러면 혹시 우리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네. 혹시 반짝하면서 떠올랐던 아이디어 같은 건 있으십니까? 네. 있죠. 오. 이렇게 예. 나도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요. 손 회장님께서 겪으셨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 최악의 순간은 언제이셨는지요?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그 아주 가장 가난하던 시절서부터 네. 2만 불까지 이렇게 네. 쭉 겪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고비가 다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극복할 수가 있었죠. 네. 그 중에 이 하나를 짚으라고 한다면 네. IMF가 일어났을 때 네. 이 모든 기업들이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삼성 SDI에 있었는데 많은 임원들을 네.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또 어떤 임원을 내보내야 되는지, 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네. 정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네. 그때가 가장 그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분들 아직도 만나시나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소식 들으셨어요? 어떠세요, 만나시면? 그 오비 모임이 있으니까요. 네, 예. 올드보이 다 오비 서로 모임. 이해를 하고, 네. 예. 아마 참 고마운 일이죠. 네. 그때 어쩔 수 없이 네. 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네. 그 동료로서 그 참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인간적인 어떤 그 진심된 감동이 또 전해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삼성에 계시다가 주식회사 농심으로 자리를 옮기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좀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그 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참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요? 정신이 없었죠. 네. 네. 사실 전자산업을 하다가 여기 식품산업으로 왔는데 네.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네, 네. 조직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네.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사실 거의 부임하시자마자. 근데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은 네. 이 새로운 이 격동의 시대에 맞게 네. 회사를 혁신시켜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혁신에는 위기가 가장 좋은 약이거든요. 네. 모든 조직의 역량, 네. 또 조직원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그런 위기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자. 네. 그렇게 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네. 바꾸자. 근데 근본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국 고객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 아까 손오공이 네. 오만한 마음을 비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고객의 소리를 이 오만한 마음으로 올바로 듣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고객과 올바르게 소통하지 못했던 거죠. 네. 우리 내부의 조직 속에서도 서로 이 올바르게 소통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 소통을 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네. 다 한 번에 뚫어내면 네.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객들하고도 네. 직접 네. 서가지고 네. 뭐 쓴소리 모임이라든지 하트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직접 예. 대화를 통해서 예. 정말 진심으로 네.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농심은 안심이다. 이게 농심은 써지는 안심.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정말 모든 임직원들이 네. 지난 1년 동안은 뭐 네. 밤낮 없이 그 노력을 한 그 네.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이 바로 위기가 가져온 하나의 큰 네.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의외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네. 손 회장님의 지인들은 손 회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 회장님 몰래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번 따봤거든요. 한번 살짝 보실까요? 예. 굉장히 소박하시고 또 아주 원칙을 지키고 철저하게 그 정도를 걷는 그런 분으로 첫인상을 내가 받았었죠. 그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정도를 걷는 그런 투명 경영을 하는 그런 분이고 원칙을 지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조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분의 가장 그 강력한 무기랄까 그런 거는 자기 시간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시간을 그 틈을 다 틈틈이 잘라서 그 공부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또 일을 진행하시는데 너무 재미난 거는 그 체력 관리도 그 틈틈이 하십니다. 재미난 일은 저녁 때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그 도착하기 한 5분 전에 내리셔가지고 차는 가시고 본인은 걸어서 운동을 하셔서 집에 들어가시는 그렇게 아주 뭐 분초를 잘라서 철저히 관리하시는 그 모습이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째로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책 속에서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책 속에 있는 말도 경청을 하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습이듯이 많이 배워서 또 전달하는 것들 그리고 사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하 사원들의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리더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인들께서. 오늘요 주식회사 농심의 손욱 회장님께서 추천하신 책 서유기와 또 손욱 회장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서진영 박사님께서 이 서유기와 관련된 책을 더 많이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네. 불편하실 것 같아서 네. 한 2권, 3권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네. 되는데요, 박사님.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서라. 예, 역시 손욱 회장님의 대표저서입니다. 변화의 중심에 서라. 제가 책을 어제 읽다가 회장님의 그 얼굴이 나오시길래 표지를 집에다 잘 모셔놨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이렇게 알맹이만 떼서 왔습니다. 네. 삼성 SDI에 계시면서 만드셨던 혁신의 방법론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계십니다. 네.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서유기에 관련된 최고의 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고대 중국인의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나선희 그 저자의 책인데요. 서울대 중문학과에서 이 서유기로 논문을 쓰신 분의 책입니다. 여기 목차를 보니까요. 정말 재밌는 것이 서유기와 영화 매트릭스. 재밌지 않습니까? 서유기는 과연 현대의 영화 매트릭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한 하나의 장을 마련해서 상당히 현대적으로 서유기를 해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진영 박사께서요. 농심의 손욱 회장께서 추천하신 책 서유기와 관련된 다른 도서들도 지금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방청객들 가운데 손 회장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김영철 씨가 나가 계시거든요. 영철 씨, 진행을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청석 현장에 나와 있는 특파원 김영철입니다. 벌써 두 번째 코너가 되나요?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오늘 손욱 회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우리 농심 직원 6분 외모 상관없이 오늘 그냥 월차 순으로 6분 현재 데리고 나와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회장님께 굉장히 질문하고 싶은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사고과의 반영이 잘 되니까 질문을 허심탄회하게
사심 없이 마음껏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책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또 네. 책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와. 네, 질문을 잘 하셔야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회장님께서는 라면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고 또 어떻게 끓여야 맛있게 먹으시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네,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죠? 네. 라면을 일주일에 네. 집에서는 한 번 먹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되면 회사에서 또 분식하는 날이 돼서 네. 가끔가다 이제 먹게 되고 CR 미팅 그래갖고 시식하는 네. 신제품 개발할 때 이제 시식을 하니까 그때는 네. 이제 한 그릇만 먹는 게 아니고 한 목에 뭐 5가지, 6가지 라면을 여러 종류의. 네. 같이 먹지만 양으로는 아마 한 그릇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한 2~3그릇은 먹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네. 그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가 냄비에. 필요하고요. 와. 그 연탄불 위에다 끓여야 됩니다. 아. 그게 제일 맛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군대에 있을 때 반합에다가 아, 끓여 먹던 네. 그 라면. 네. 그거보다 맛있는 건 세상에 없어서. 네. 하나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회장님? 혹시 계란을 넣어서 드시는지 아니면 안 넣어서 드시는지. 계란을 반드시 넣어야죠. 알겠습니다. 계란을. 네, 계란을 반드시 넣어서. 네. 서유기에서는 천축국으로 불경을 찾으러 가는 게 목표였는데요. 손 회장님께서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이제 왜 태어났나? 이 손오공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해서 이제 천축국에 가서 이 불경을 얻어다가 이 중국에 있는 네. 모든 사람들 깨우치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무언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것이고요. 강연을 다니는 이유도 뭔가 제가 아는 것을 가지고 네.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을 때까지 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 남들을 위해서 뭔가 얘기해주고 도움을 주고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정말 참 감동 어린 답변이셨던 것 같은데요. 방청 네. 여러분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마요 지금 방청객 질문에 하셨던 답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요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손 회장님의 말씀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손욱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EO와 책, 시대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대가 원하는 지혜를 드립니다. 서준영 박사의 CEO와 책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